도통 고려군의 계략이옵니다. 뒤쪽에 고려의 중갑기병이옵니다.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중갑기병이냐? 분명 후방에는 아무도 없지 않았느냐? 야율팔가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고려군 1만의 중갑기병을 보고는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소배압에게 이 일을 어찌하냐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렇사옵니다. 당장 퇴각해야 하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다 전멸이옵니다. 소배압은 고려를 완벽하게 정복하겠다면서 압록강 이남으로 내려온 뒤에 단 한 번도 전투에 승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쫓기기만 하여 답답했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사활을 걸어보았던 전투인 귀주에서조차 패할 것이라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처음 고려와 전쟁하러 내려올 때만 해도 고려 황제 현종의 친조를 넘어서서 강동 육주의 반한 약속을 받아내고 고려를 완벽히 정복하겠다 야율용서와 단단히 약속했는데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커녕 흥화진 앞에서 고려군에게 대패한 뒤 내구산에서도 강민첨에게 참패당하고 마탄에서조차 조원에게 1만 대군을 괴멸당해 진짜 한심한 행보만 일삼아 왔잖아요. 게다가 개경으로 가서 현종을 잡겠다면서 직주 전략을 세우기는 했지만 현종이 개경에 계엄령을 내리고 주변 일대에 청야전술까지 펼치면서 결국 개경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니 소배압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강감찬이라도 잡아서 야율용서에게 체면치레라도 하려고 했으나 이제 강감찬을 잡기는커녕 완벽히 괴멸당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으니 소배압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소배압은 자기가 강감찬을 잡고자 귀주 길을 선택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강감찬은 소배압을 귀주로 유인하고자 일부러 영주성을 틀어막고 있었고 소배압은 어쩔 수 없이 내륙길을 선택하는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이 모든 걸 예상하던 강감찬은 내륙길을 선택한 거란군이 청천강을 건널 때 강민첨 장군과 기대병을 시켜서 이미 500명 정도를 몰살시킨 다음에 내륙길의 마지막 길인 귀주성 평원 앞에서 거란군을 막아서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고려 군사들을 향해 굳건하게 말하길 드디어 적을 전멸시킬 기회가 왔다. 이제 우리가 적을 귀주로 몰아넣고 이 전쟁을 끝낸다. 하지만 강감찬이 거란군을 섬멸시키겠다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강민첨은 대부분이 보병인 고려군이 상당수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거란을 상대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말을 탄 채로 활과 창을 사용하는 것과 말없이 땅에 선 채로 활과 창을 사용하는 건 그 속도와 힘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민첨은 중갑기병 없이 거란의 대군을 상대하는 건 힘들다고 판단했지만 사실 강감찬은 어차피 고려의 본대만으로 거란을 상대할 생각은 없었어요. 개경으로 갔었던 고려의 중갑기병이 반드시 오시 전에 귀주에 도착할 거고 그때 고려의 본대와 중갑기병이 양쪽에서 거란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거란을 섬멸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강감찬이 이번 대회전에서 펼치고자 하는 이 전략은 망치와 모루 작전으로 포위 섬멸을 시행하기 위해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군사 전술 중 하나로서 모루와 망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기동력이 부족하지만 중무장을 한 모루 부대와 무장은 떨어지지만 기동력이 훌륭한 망치 부대로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모루 부대가 상대 부대와 부딪혀 적군을 묶어두는 동안 망치 부대가 적군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하며 섬멸해내는 군사 전술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동 부대와 방어 부대 둘로 군사를 나누어 싸우는 것으로 검차 부대가 방어 부대가 되고 중갑기병이 기동 부대가 되는 것이죠. 강감찬의 전략을 알고는 있지만 기동부대 중갑기병이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략을 펼치는 강감찬을 보면서 강민첨은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 지금까지 승리만을 이끌었던 강감찬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절대적인 군사수로만 보면 고려 군대가 우위에 있기도 하였고 무관도 아닌 문관 출신이면서도 귀주와 영주 흥화진의 지도와 날씨 등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군사 전략을 준비한 강감찬의 그동안의 행보를 본다면 설사 중갑기병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고려군을 승리로 이끌 것 같았죠. 결국 중갑기병이 반드시 도착할 거라는 강감찬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김종현이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거란군의 거센 뿔고동 소리가 다시 들리며 말들이 달려오는 굉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란군이다. 거란군이 나타났다. 강감찬은 멀리서 흙먼지를 내뿜으며 고려군의 시야를 가리면서 접근하는 거란군을 보고 검차 제1부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고려 검차 제1부대 출격하라. 강감찬의 우렁찬 지령소리와 함께 고려의 검차 제1부대가 앞으로 나아갔지만 야비한 거란군들은 통나무를 굴려 검차의 바퀴가 진군하는 걸 막았고 검차가 멈춰있는 동안 그 틈 사이로 들어가 고려군의 발목을 낫으로 공격하였고 그 틈을 이용해 나무판자를 검차에 걸친 거란군들이 고려 진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검차 제1부대가 생각보다 빨리 뚫린 것을 보면서 강민첨은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오로지 강감찬만은 김종현이 이끄는 중갑기병 1만 4천군이 오기 전까지만 시간을 끌 수 있다면 승리는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1검차 부대가 뚫린 것을 보고도 조금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1검차가 뚫리는 모습을 본 제2검차 부대 병사들의 생각은 달랐죠. 과거 거란군들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인지 수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 본 고려군들은 거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검차가 뚫린 것을 본 순간 자신들도 곧 죽지 않을까 무서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군사들의 마음조차 일일이 다 꿰뚫고 있던 장군인 상원수 강감찬은 이 공포를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상원수인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것밖에 없다 여겨 도망치는 고려군들 앞으로 나아가 직접 검차를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용수는 강감찬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자신이 맨 처음 강감찬을 만났을 때 문관 나부랭이라고 무시했던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반성하였던 게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보았지만 겁에 질린 고려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자기가 직접 적군과 바로 맞닿은 최전방으로 나서는 장군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강감찬이 나지막하게 읊조리길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강감찬의 마법과도 같은 구호가 들리자 검차를 버리고 도망갔던 군사들은 하나둘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다 같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외치면서 거란을 대적하기 시작하였죠. 강감찬이 앞으로 나서는 걸 막았던 강민첨은 강감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꺾였던 고려군의 사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딱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원수라면 검차를 버리고 도망간 병사들을 모조리 그 자리에서 처형해 남은 병사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검차를 지키게끔 만들었을 텐데 강감찬은 고려 군사들의 희생 하나 없이 자기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고려군들이 스스로 돌아오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강감찬의 행동을 통해서 김종현이 이끄는 고려의 중갑기병이 귀주까지 오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중갑기병의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이 보였고 이걸 본 강민첨이 흥분하며 말하길 상원수 중갑기병입니다. 중갑기병? 중갑기병은 거란군의 후미에서 위험을 내뿜으며 강감찬의 출격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고 사력을 다해 검차를 지키던 상원수 강감찬은 중갑기병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려 중갑기병 돌격하라. 고려 검차도 함께 돌격하라. 상원수 강감찬의 기백에 찬 명령 소리와 함께 고려군들은 함성을 지르며 거란군을 공격했고 전방의 고려검차 부대와 후방의 중갑기병에게 양쪽으로 공격을 받게 된 거란군들은 도관에 든 쥐가 되어 추풍낙엽처럼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야율팔가가 소배압에게 묻길 도통. 아무래도 우리가 당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 전멸할 듯합니다. 이제 저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소배압은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고 거란군들에게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고 도망가라고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란군들은 말, 갑옷과 병장기까지 다 버려둔 채 거란을 향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거란군 1만 이상이 포로가 되거나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승리를 두 눈으로 본 고려군들은 흥분하여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고려가 거란을 이겼다. 강감찬 장군 만세. 성상 폐하 만세. 그렇게 승리를 만끽한 고려군들은 의기양양하게 개경으로 회군하였고 개경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다 나와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고 온 강감찬과 군사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현종은 너무 기뻐 임시 누각을 짓고 승정군을 직접 맞으러 나왔고 강감찬에게 직접 황금꽃을 주며 군사 9,000명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거란의 계속된 침략으로 인해 전쟁의 폐해 속에서 고통받던 고려 백성들은 귀주 대첩의 큰 승리로 인해 더 이상 거란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죠. 이 전쟁 이후로 고려와 거란 양국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동여진, 서여진, 송나라 등이 고려에게 사신당과 토산물을 보내며 존중을 표했고 근처의 모든 나라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란 이후 소배압은 거란으로 돌아갔지만 야율용서는 목숨만 간신히 건지고 돌아온 소배압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길 내가 적지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무슨 낯짝으로 짐을 보겠냐. 너의 얼굴 가죽을 벗겨 죽여버리고 싶다 라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제 부왕의 부마이자 자신에게는 매제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한 사실상으로 가족인 소배압을 죽이지는 못했고 다만 원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모든 관직에서 추탈했다고 합니다. 1023년 소배압은 다시 비낭에 봉해져 재기를 하나 싶었지만 그의 세상을 떠납니다. 야율팔가는 귀주 대첩에서의 패전으로 관직이 급격하게 강등되었으며 이후 서북노도감으로 임명됩니다. 사실 원래 야율팔가는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임명될 수 있던 건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인재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오원부 출신인 그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한 번만 읽으면 모두 외워버릴 정도로 상당히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장인 소배압은 야율팔가를 곁에 두고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만 야율팔가는 문관으로서는 천재였지만 군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고 군에 참여해본 경험이라고는 송태종의 응희 북벌에 대응하고자 소태후와 야율융서가 출전한 전투에 동참했던 것이 다였던 장수였죠. 결과론적으로 야율팔가는 천재였지만 군대를 이끌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고 전쟁 실패의 책임이 상당하였습니다. 강감찬은 전란이 수습된 이후 1019년에 검교태위 문하시랑 동래 사문화평장사 천수영계 공남에 봉해지고 시급 300호를 받았으며 추충연모왕국 공신의 호를 받았고 1031년 향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충청북도 청주시 국사리에서 묘지석을 발굴해 1968년 충현사가 건립됩니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고 성장한 관악구에는 2016년부터 매년 관악 강감찬 축제를 개최하며 강감찬 장군의 업적과 호국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귀주대첩 구국의 영웅인 부원수 강민첨 대장군의 공신초상은 현재 대한민국 보물 제588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강민첨이 강씨 가문 후손들에 의하여 생애와 업적이 자세히 기록된 것에 비해 김종현, 조원 등은 그 기록이 별로 없어 생년월일이나 사망 일시 등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의 주인공이자 실제 역사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강감찬과 고려 황제 현종, 거란 황제 야율융서 이렇게 세 사람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두 같은 해인 1031년에 사망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